안녕하세요. 세무사 와타나베 유타카입니다. 시세무사 나베상이 돈 고민을 해결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조세피난처 대책 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 즉 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국경을 넘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다국적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이 조세 피난처라고 불리는 세금이 깜짝 놀랄 만큼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이 어떻게 그 이익을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일본의 세제, 이른바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데이터나 아이디어, 지식재산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다를 건너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 세무당국에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예전처럼 거대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달리 현대의 이익 원천은 정말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유동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손에 남기고 싶은 기업과 공정한 세금을 걷고 싶은 국가, 이 양쪽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 이번의 주인공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입니다. 쉽게 말해 의도적인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규칙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세법만으로는 국경을 넘어 슬쩍 빠져나가는 돈을 도저히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말하자면 거대한 부메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금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부러 멀리 던져진 돈을 꽉 붙잡아 강제로 일본의 과세망 안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 부메랑에는 두 개의 타깃이 있습니다. 일본의 내국법인과 일본의 거주자입니다.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줄이려는 것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유층 등 개인도 해외 구조를 이용해 절세하려는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넓고 정확하게 그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이익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 IT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텝 1, 법인세가 0%이거나 거의 0%에 가까운 남쪽 섬 같은 곳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스텝 2, 그 무세금의 파라다이스에 해외 자회사를 만듭니다. 스텝 3, 원래라면 도쿄 회사에 들어와야 할 막대한 라이선스료나 컨설턴트 수수료를 그 섬 자회사의 매출로 바꿔 달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도쿄에서 남쪽 섬으로 이익이 슬쩍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 바로 실질적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남쪽 섬의 자회사에 가봐도 엔지니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사서함과 종이 서류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 활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텅 빈 상자인지 여기가 정당한 글로벌 정계와 단순한 조세 회피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기업은 높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이익을 남쪽 섬으로 보내죠. 좋아, 이걸로 세금이 줄었다고 안심한 것도 잠시
여기서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가 발동되면 네,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라는 엄격한 현실로 뒤집히게 됩니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돈이 법의 힘에 의해 단번에 되돌려지고 결국 일본의 높은 세율로 계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엇이든 전부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동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을 고용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는 실체가 있는 훌륭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세제의 타깃에서 제외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교묘한 조세 회피만을 정확히 노려서 잡아내는 매우 정밀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과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해외 페이퍼 컴퍼니가 벌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 이익을 마치 일본 모회사가 직접 벌어들인 것처럼 끌어옵니다. 다음으로 그 금액을 일본 모회사의 본래 이익에 합산하고 그 합계액에 대해 일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죠. 괜찮습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나중에 차감해주는 외국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정하게 일본 본래의 세율 수준에 정확히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가 엄청난 속도로 글로벌화되는 가운데 세금 규칙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계속 적응해 나갈까요? 일부 사람들이 세금을 잘 피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부족해지고 결국 돌고 돌아 우리 일반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는 현재로서는 최강의 디펜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즈니스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회사도 공장도 전부 클라우드 위에 있는 시대가 온다면 도대체 이익의 소재지는 어디가 될까요? 디지털 경제의 진화와 그것을 뒤쫓는 세무당국의 끝없는 쫓고 쫓기는 싸움. 이 글로벌 세금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조세 피난처 대책 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유타카 세무조사 세무사 사무소 페이지도 확인해 주세요. https://watanabeYutaka.com/investigation/ 앞으로도 돈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세무사 나베상이 돈 고민을 해결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